융합하거나 공존하거나 글로벌 다문화를 바라보는 주체적 시선. 자, 먼저 선생님이 말문을 틉니다. 자, 현우야,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사회구조의 핵심인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분석해보자. 현우는 한 사회의 문화체계가 변화하는 근본적인 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니? 자, 그런 현우가 우선은 그 사회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들어오는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선생님이 정확한 통찰이야. 전제를 내적 변동, 후자를 외적 변동이라고 해. 내적 변동은 다시 새로운 요소를 만드는 발명과 이미 존재하지만 몰랐던 것을 만들어내는 발견으로 나뉘지. 그렇다면 외적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그 기제는 무엇일까? 자, 그런 현우가 다른 곳에서 문화가 전달되는 것, 즉 문화 전파가 아닐까요? 자, 그런 선생님이 맞아. 그런데 단순히 전파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두 문화 체계가 장기간 전면적으로 접촉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우리는 문화 접변이라고 불러. 자, 이제 현우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 이 문화 접변의 결과가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런 현우가 아마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쪽의 태도나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런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접근이야. 이론적으로 그 결과를 세 가지 전형적인 양상으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기존의 문화 요소와 전파된 문화 요소가 각자의 고유한 성격을 유지하며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이지. 이걸 뭐라고 부를까? 자, 그런 현우가 두 문화가 공존하는 거니까 문화 병존이라고 하면 될까요? 자, 선생님이 정답이야. 자, 영어로는 패럴리즘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 그럼 이번에는 A와 B가 결합하여 이전의 문화와는 성격이 다른 제3의 새로운 문화인 C를 창조하는 경우는 어떨까? 자, 그런 현우가 그건 단순한 결합을 넘어선 거니까 문화 융합 혹은 문화 혼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선생님이 완벽해.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이 탄생하는 역동적인 과정이지. 자, 그런데 만약 전파된 문화 B의 영향력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기존의 문화 A가 그 체계 속에 흡수되어 소멸해버린다면, 자, 그런 현우가 그건 일종의 먹히는 현상이니까 문화 동화라고 불러야겠네요. 기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슬픈 현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선생님이 날카로운 지적이야. 그렇다면 현우야, 이 세 가지 양상, 병존, 융합, 동화 중 해당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이 가장 잘 보존되면서도 풍요로워지는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현우가 문화 동화는 정체성을 잃으니까 재배해야 할 것 같고, 문화 병존은 다양성은 유지되지만 화학적 결합은 없잖아요. 결국 기존의 바탕 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창조적으로 변화하는 문화 융합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 선생님이 현우가 문화 변동의 이론적 지향점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구나.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변동이 자발적 문화 접변인지 아니면 과거 식민 지배처럼 강제적 문화 접변인지에 따라 그 결과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기도 해. 자, 그런 현우가 오늘 대화를 통해 문화가 변하는 것이 단순히 섞이는 게 아니라 내적 외적 변인에 의해 시작되어 접변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정체성의 유지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양상으로 귀결된다는 이론적 흐름을 완벽히 이해했어요. 자, 그린 선생님이 다나 안녕.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들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떤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문화 접변의 양상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혹시 문화가 섞인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자, 그러니까 저는 서로 다른 색깔의 점토를 섞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게 생각나요. 결국 하나로 합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린 선생님이 아주 흥미로운 비유구나. 그런데 다하나 모든 점토가 항상 하나의 색으로 완전히 합쳐지기만 할까? 아니면 빨간 점토와 파란 점토를 아주 살짝만 붙여놓아서 각자의 색이 그대로 보인다면 그건 뭐라고 불러야 할까? 그건 섞인 게 아니라 그냥 옆에 붙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정확해. 그렇게 기존 문화 요소와 전파된 다른 문화 요소가 한 사회 내에서 각각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나란히 존재하는 것을 문화 병존이라고 한단다. 그럼 이번엔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전통 활용 양식에 서양의 기독교식 건축 구조가 결합된 성당이 있다면 이건 옆에 붙어 있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 다니가 한옥인데 성당이라니 신기해요. 그건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합쳐져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선생님이 맞아. 그렇게 문화가 결합하여 이전의 문화와는 다른 제3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문화융합이라고 불러. 인도의 불교 예술과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만나 탄생한 간다르 양식도 아주 좋은 예지. 선생님이 민준아 앞에 있는 간다르 예술 관련 이미지를 한번 볼까? 인도의 불교 예술을 대표하는 유물인데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불상의 모습과 조금 다른 점이 느껴지니? 자, 민준이가 얼굴이 서양 사람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여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꼬불꼬불한 파도 모양이고요. 마치 그리스 조각상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런 선생님이 관찰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민준이가 발견한 것처럼 이 불상은 곱슬머리와 선명한 이목구비 그리고 몸을 감싸고 있는 섬세한 옷주름이 특징이란다. 그렇다면 인도의 종교인 불교가 왜 서양의 예술 형식을 띠게 되었을까? 자, 그러니 민준이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 근처까지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리스 문화가 인도 문화와 만난 건 아닐까요? 자, 선생님이 정답이야.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장기간 전면적으로 접촉하는 문화 접변이 일어난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불상은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만나서 어느 한쪽이 사라진 결과일까? 아니면 단순히 옆에 나란히 놓인 결과일까? 자, 그래 민준이가 어느 하나가 사라졌다고 하기엔 불상의 의미, 즉 불교와 겉모습, 그리스 양식 이것이 둘 다 살아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예술작품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런 선생님이 바로 그 지점이야. 기존 문화와 전파된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가 나타난 현상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자, 그러니 민준이가 자료에서 본 문화융합이네요. 자, 선생님이 완벽해. 이미지 간다라 불상은 인도라는 토양 위에 헬레니즘이라는 씨앗이 뿌려져 피어난 새로운 꽃과 같단다. 만약 당시 사람이 우리 것만 소중해라며 외부 문화를 거부했다면 이런 아름다운 예술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자, 그래 민준이가 아니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외부 문화를 주체적이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새로 만든 거니까요. 단순히 섞이는 게 아니라 더 풍요로워지는 과정이라는 걸 이 불상을 보며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 선생님이 우리 민주니까 이미지 한 장으로 문화 변동의 가장 역동적인 측면을 읽어냈구나. 그럼 이 간다라 양식이 동아시아로 전파되면서 우리 석굴암 불상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도 탐구해볼까? 자, 그런 선생님이 자, 그런데 다나 문화가 만나면 항상 이렇게 풍성한 결과만 맞이하게 될까? 다니가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힘이 센 문화가 들어오면 약한 문화는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 선생님이 날카로운 지적이야. 만약 과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유럽 문화와 접촉하면서 자신들이 고유한 언어와 신앙을 버리고 유럽식 문화 체계에 흡수되었다면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그건 섞인 것도 아니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원주민 문화가 유럽 문화 속으로 사라져 버린 거네요. 자, 그런 선생님이 그렇지. 그것을 문화 동화라고 한단다. 자, 그럼 다은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영상, 병존, 융합, 동화 중에서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자, 그런 다은이가 당연히 문화 동화인 것 같아요.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니까요. 반면 병존이나 융합은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다양성을 더 키워주는 것 같고요. 자, 그런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정리야.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자. 문화 동화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기 쉬울까? 다은이가 방금 말한 정체성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말해줄 수 있니? 자, 그러니까 다은이가 자기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이 약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강한 힘으로 문화를 강요할 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선생님이 다은이가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었구나. 문화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멈춰있지 않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잃지 않는 정체성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길 바래. 자, 선생님이 계속해서 지혜야 안녕. 자,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서 서로 다른 문화들이 만났을 때 어떤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벌어지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 혹시 지혜는 멕시코의 콰달루페 성모상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지혜가 성모상요. 성당에는 마리상 아닌가요? 멕시코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혹시 조금 다르게 생겼나요? 그런 선생님이 아주 날카로운 추측이야. 우리가 아는 성모상은 유럽인이 외형을 하고 있지. 하지만 카달루페 성모상은 검은 머리에 갈색 피부를 가진 현지 원주민의 모습을 하고 있단다. 자, 유럽에서 걷는 카톨릭 문화와 멕시코 원주민의 토착 문화가 만나서 이런 독특한 결과가 나온 현상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자, 그런 지혜가 두 문화가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제3의 모습이 나타난 거니까 지난번에 배운 문화 융합 사례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선생님이 맞아, 정확해. 그런데 지혜, 문화가 만난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걸까? 예를 들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코리아타운은 어떠니? 그것은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섞여서 새로운 무언가가 된 걸까? 자, 그런 지혜가 코리아타운은 미국 안에 있지만 한국 음식점도 있고 한글 간판도 있잖아요. 섞여 있다 보니까 그냥 미국 문화 앞에, 미국 문화 옆에 한국 문화가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런 선생님이 바로 그 지점이야. 이렇게 기존 문화 요소와 전파된 문화 요소가 각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한 사회 내에서 공존하는 상태를 문화 병존이라고 한단다. 그렇다면 지혜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니? 왜 어떤 곳은 융합이 일어나고 어떤 곳은 병존이 일어나는 걸까? 자, 그런 지혜가 서로의 문화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원래 색깔을 얼마나 지키고 싶어 하느냐, 이 차이가 아닐까요? 자, 그런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접근이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와 타 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핵심이지. 그럼 이번엔 조금 아픈 사례를 살펴봐 보자.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던 브라질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이 고유한 신앙이나 언어를 잃어버리고 지배층의 문화를 그대로 따르게 된 경우가 많아. 이건 앞서 두 사례와 어떻게 다르니? 그러니 지혜가 그건 병존도 아니고 융합도 아니에요.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삼켜버린 것 같아요. 아, 이게 바로 문화 동화군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맞아. 한 문화체계가 다른 문화체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현상이지. 지혜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온 대화를 바탕으로 이 세 가지 양상을 가르는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볼래? 원래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이야. 자, 그러니 지혜가 내 정리해 보면 우리의 색깔들을 그대로 나란히 두면 병존,
두 색깔을 섞어서 아예 새로운 색을 만들면 융합. 그리고 한 색깔이 다른 색깔에 덮여서 아예 안 보이게 되면 동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선생님이 완벽한 비유야. 역시 지혜는 이론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던져볼게. 우리 사회가 더 풍요로운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문화 접변의 과정을 마주해야 할까? 자, 그런 지혜가 무조건 남의 것을 따라가는 동화보다는 우리 정체성을 단단히 붙잡으면서도 다른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만의 콰달루페 성모상이나 재즈 같은 멋진 문화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런 선생님이 지혜의 대답 속에 정답이 다 들어있네. 우리 주체성 잃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타인과 소통하는 힘, 그것이 바로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열쇠란다.